클로드를 통해서 바이브 코딩을 할 수 있는 클로드 코드의 사용법, 설치법, 세팅 방법 등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로드 코드를 사용해 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간략하게 보여드리는 이것을 보시고 금방 따라 하시면 바로 클로드 코드를 통해서 코딩을 해 보실 수 있게 됩니다. 클로드 코드 사용 방법은요, 별게 없어요. 그냥 구글에서 클로드 코드라고 검색을 하시고 나온 첫 번째 사이트에 접속을 하세요. 들어오자마자 C URL 어쩌고저쩌고 하고 뭔가 적혀있죠? 이거 클릭하세요. 카피가 됐대요. 이걸 어디다 붙여넣기 하느냐? 터미널 가서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터미널에 왔고요. 그대로 붙여넣기 하고요. 엔터 쳐줍니다. 인스톨 컴플리트, 클로드 코드 설치가 끝났다. 그럼 어떻게 쓰느냐? 클로드라고 쓰시면 돼요. 엔터. 이게 클로드 코드의 화면이에요. 설치가 끝났고 실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오퍼스 4.5라고 저는 뜨는데 지금 클로드 맥스 버전이기 때문에 오퍼스 4.5고요. 일반 버전이나 프로 버전에서는 아직까지는 소넷 4.5가 뜨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프롬프트를 쓰듯이 프롬프트를 쓰면 됩니다. 또 몇 가지 명령어가 있는데 그런 명령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슬래시하고 유세지라고 하면 사용량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얼만큼 사용을 했는지 사용량을 보여주고요. ESC를 누르면 다시 돌아가요. 슬래시 모델이라고 하면은요, 모델을 선택할 수 있어요. 디폴트나 소넷 등 다른 버전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추천 버전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맥스 사용자에게는 오퍼스가 그대로 사용이 되고요. 추천드릴 만한 MCP는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컨텍스트 7이라는 것인데요. 구글에서 컨텍스트 7 검색하시고 첫 번째 것, 프레임워크들이 가장 최근 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AI 모델이 가장 최근에 학습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AI한테 어떤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개발을 요청했을 때 옛날 버전을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최근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컨텍스트 7이고요. 이 컨텍스트 7을 MCP로 사용을 하게끔만 해주면 됩니다. MCP로 어떻게 사용을 하면 될까요? 여기 인스톨 눌러보시면 인스톨 include code라고 해서 설치 방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렇게 했지만 지금 클로드가 똑똑해져서 이렇게 하지 않고 이 GitHub의 URL을 복사하고요. 다시 클로드로 돌아와서 이렇게 요청을 해볼게요. 슬래시하고 MCP라고 칩니다. No MCP라고 나오죠. MCP가 없단 얘기예요. 조금 전에 URL 복사한 거 붙여놓고 프롬프트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URL 이 페이지를 접속하고 컨텍스트 7 MCP 전역으로 추가할 것이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엔터 쳐볼게요. 네, 뭔가 물어보죠. Yes 하겠습니다. 깜빡이면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어요. 컨텍스트 MCP를 전역으로 추가하겠습니다. 로컬 서버 방식으로 설치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Do you want to proceed? 계속 하겠냐? 네. 몇 가지 물어보는데 계속 Yes 해주면 돼요. 완료됐대요. 이제 MCP가 완료됐어요. 슬래시하고 MCP라고 치면 그런데 설치가 됐는데 No MCP라고 나오거든요. 원래 설치가 되고 나서는 바로는 적용이 안 되고요. 슬래시 EXIT라고 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클로드 코드를 시작해 볼게요. 다시 들어갔고요. 여기서 다시 슬래시 MCP 엔터. 네, 여기 첫 번째 컨텍스트 7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텍스트 7 추가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추가해야 될 MCP는 바로 Chrome DevTools MCP예요. Chrome DevTools MCP라는 것은 클로드 코드에서 개발을 하면서 브라우저 안에서 디버깅을 할 때 그리고 브라우저를 통해서 개발을 잘 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MCP인데요. 이 MCP도 역시 반드시 설치를 하고 클로드 코드를 사용해야 더 원하는 결과들을 잘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류를 더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Chrome DevTools MCP라고 검색을 하시면 두 번째 거 GitHub 링크 있죠? 이걸 클릭하세요. 이동이 되고요. MCP 클라이언트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해서 클로드 코드 있죠? 여기서 뭐 가이드를 봐야 되는데 MCP add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더 간단한 방법은 조금 전과 동일하게 이 페이지에 URL을 복사하고요. 클로드 코드로 돌아와서 붙여넣기
붙여넣기 하고 조금 전 MCP 추가할 때와 비슷하게 이렇게 요청하겠습니다. GitHub URL 주고요. 이 페이지 확인하고 크롬 데브툴스 MCP 전역으로 추가라고 해주면 됩니다. 전역으로 추가한다라는 것은 클로드를 사용할 때 항상 이 MCP를 사용하게끔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역시나 뭘 물어보죠? Yes. 이제 클로드 코드에서 크롬 데브툴스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능을 분석하거나 추적할 수 있고요. 네트워크 요청을 분석할 수 있고요. 결과에 대한 스크린샷을 캡처할 수 있고요. 콘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JS 오류 같은 거 콘솔 메시지를 확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클로드 코드가 결과를 띄우고 클로드 코드에서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구글에서 나온 안티그래비티의 기능과 비슷한 거죠. 퍼페티어를 통한 브라우저를 자동화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EXIT로 나갔다가 클로드에 다시 들어와서 MCP 확인해 보시면 From DevTools와 Context 7이 두 개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로드 코드에서 자꾸 무엇을 물어봐서 코딩을 시켜놓고 중간에 멈춰서 답을 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런 것도 싫다, 시켜놓고 계속 자동으로 일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클로드 실행 명령어를 이렇게 쓰시면 돼요. 클로드 하시고 마이너스 2번 dangerously skip permissions라고 하면 클로드가 더 이상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고 조금 위험하더라도 알아서 그냥 다 만드는 상태가 됩니다. 이걸 사용하시면 좀 더 빠르게는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클로드가 실행이 똑같이 됩니다. 그리고 클로드 코드에서 잘못해서 오류가 생기거나 최신 작업된 버전보다 이전으로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GitHub 같은 거를 사용하지만 GitHub 없이도 클로드 코드에 그런 기능이 내장되어져 있어요. /rewind라고 하시면 지금은 nothing이라고 나오지만 작업을 하신 프로젝트가 있다면 여기에 작업했었던 기록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위아래 키로 선택을 하시고 엔터 치시면 과거 버전의 코드로 바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클로드 코드를 사용하시다가 터미널 창을 닫아버리거나 이전 작업이 중간에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 기능을 모르면 이전에 작업을 했었던 부분을 날려먹게 될 수도 있는데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전에 작업하던 그대로 계속 이어서 하는 건데요. 클로드를 실행하실 때 클로드 하시고 마이너스 continue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전에 작업하셨던 것부터 계속 이어서 연계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니까 제가 마지막에 /exit라고 쳤었던 것까지 보여주네요. 이전에 했었던 거에서 계속 이어서 한다. 이제 원하는 작업을 알려주면 됩니다. 이전 작업을 불러올 수도 있고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claude.md 또는 skill.md라는 개발 명세서 파일을 만들어서 일단 계획을 해놓고 프로젝트를 출발할 수도 있는데요. 간단한 웹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사실 개발 명세서가 필요 없죠. 조금 더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잘 해낼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또 다른 영상들을 만들어서 바이브 코딩의 고급 기술들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은 간단히 클로드 코드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요청을 해볼게요. 웹 기반의 돌림판 웹앱을 만들 것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쳐볼게요. 웹 기반 돌림판 앱을 만들겠습니다 하고 작업을 합니다. 여기 시간과 사용한 토큰도 보여주고 있어요. 다 만들었대요. 기능은 회전하는 돌림판이고요. 돌리기 버튼으로 회전을 시작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 만들었답니다. 실행 방법은 요거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또는 브라우저에서 이 파일을 열면 되는데 터미널에서 하기 위해서 바로 요걸 복사하고 붙여넣어 볼게요. 지금 클로드 띄워놓은 것은 이대로 두고 새로운 터미널 창을 엽니다. 그리고 조금 전 붙여넣기 엔터. 돌림판 앱이 나왔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돌림판이고요. 돌려볼게요. 네, 잘 돌아가고요. 잘 멈추고요. 항목 3번이 선택됐다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항목 추가도 잘 되고요. 점심 메뉴 고를 때 좋겠네요. 이런 식으로 한 번만에 이 정도 앱이 나왔다. 얼마든지 여기서 또 더 고도화도 시킬 수 있겠죠. 클로드 코드를 통해서 간단한 웹 프로젝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잠깐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우리가 설정했었던 MCP는 더 고도화되거나 더 정교한 프로젝트에서 반드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MCP 두 가지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예시로 보였던 이런 원페이지 웹앱은 바이브 코딩에 특별한 어려움 없이 구현이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거나 사스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단순히 오로지 그냥 말로만으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개발 명세서도 잘 만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분석이 필요하고요. 분석을 해서 어떤 부분을 더 개선해야 하는지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가장 첫 단계가 이렇게 클로드 코드 설치하고 세팅하고 무언가 하나 만들어 보는 데까지만 하셨더라도 첫 걸음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동안 코딩에 관심만 가지고 계셨다면, 또 바이브 코딩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계셨다면 이 영상을 통해서 바로 실행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실행하는 것이 절반입니다. 영상대로 하셨다면 절반의 성공을 하신 것이고요. 나머지 절반은 앞으로 저의 영상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투더제이 코딩 클래스에서 그 나머지 절반을 채워보시길 바랄게요.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다양한 수익 방법, 그리고 코딩의 기술을 익혀서 부업 또는 프리랜서로 다양하게 수익원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AI 시대에 코딩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기술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빠르게 실천해 보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